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 강원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92개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습니다. 올여름 속초 해변이 다양한 빛깔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24시간 관광지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야간 수영도 허용됩니다. 강원과 충북, 경기 지역 12개 시군이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양양 낙산월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2005년 산불 피해를 입은 뒤 방치됐는데 양양군이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A cobrarme las heridas. Malo, malo, malo eres, no se daña quien se quiere, no. Tonto, tonto, tonto eres, no te pienses mejor que las mujeres. Malo, malo, malo eres, no se daña quien se quiere, no. Tonto, tonto, tonto eres, no te pienses mejor que las mujeres. Malo, malo, malo eres, porque quieres. Malo, malo, malo e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경포를 비롯한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도 다음 주까지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바닷물에 몸을 내던집니다. 연인들은 고무 튜브에 몸을 씻고 물장구를 칩니다. 아빠와 아이는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모래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아이들이 처음 해수욕장 와봐서 그런지 모래사장에서 놀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강릉과 속초를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이 오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해 피서객을 맞습니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18일까지 40여일간 운영되고 양양 지역 21곳은 다음 달 25일 문을 닫습니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놀이시설과 해수 풀장 설치, 해양 캠프 운영 등 특색 있는 전략으로 피서객 유치에 나섭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여름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피서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포,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이벤트나 축제를 많이 준비했고 다른 해수욕장이 마찬가지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충분히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동해안 시군과 경찰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24시간 상황실과 여름 경찰서를 운영해 수상 안전과 범죄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여름 속초의 여름바다는 밤에도 피서객들이 몰리는 24시간 관광지로 변화합니다. 밤에도 해수욕을 즐기고 경관 조명 아래 해변길을 산책하며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속초 외옹치 바다 산책로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방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나면서 초저녁에 한적한 바다 풍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저녁쯤에 오니까 확실히 선선하고 날씨가 바람도 훨씬 더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또 해질 때쯤에 또 풍경이 또 남달라서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둠이 깔리고 외옹치에서 속초 해변까지 2km가량은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힙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 해변까지 구간에는 LED 경관 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안전하고 분위기 있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끼리 해변가를 거닐며 나무 그네에서 쉬기도 하고 백사장에 앉아 밤바다를 구경합니다. 낮은 더우니까 밤에 시원하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바다도 예쁘고 거리도 깔끔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속초 해수욕장은 오는 27일부터 도내 처음으로 밤 9시까지 밤에도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간 개장은 물론 보름 동안 합니다. 밤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또 주변의 경관들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 경관등이라든지 토강등 등을 설치했고요. 낮에만 붐비던 속초의 여름바다가 늦은 밤 수영과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24시간 피서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삼척시 의회가 육군 23사단의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군 23사단을 해체하고 여단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안 경계와 방어를 위해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23사단은 각종 재난 복구를 위해 힘써왔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경제인연합회 등은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통합되면 강원도 접경 지역의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강원과 충북, 경기 지역 12개 시군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도내 시군을 비롯해 충북 제천, 경기 평택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해 조기 착공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오는 12월엔 국회에서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또 오는 9월까지 20만 명 이상의 여론을 모아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는 국민청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양양 낙산 해변 인근에 조성된 낙산월드는 2005년 산불 피해를 입은 뒤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소송에서 양양군이 최종 승소하며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양양 낙산 도립공원 남쪽 군유지에 민간업체가 조성한 낙산월드. 지난 2005년 양양 산불이 휩쓸어 점포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폐허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토지 매각 등 재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 건물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물 유익비와 토지 불법 사용료를 서로 계산하고 토지를 양양군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민간업체는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9년간에 걸친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습니다. 양양군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재개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예정인 도립공원 해제 지역 관리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민자를 유치할 그런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조차 건지지 못한 세입자 구제 방안은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양양군을 믿고 투자했기에 양양군의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사 못한 거 이런 거 보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빨리 끝나고 싶고 하니까 보증금만 보호해달라. 지역 주민들은 낙산월드 세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투자자를 유치해 재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준입니다. 오늘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7.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 첫날부터 야외 수영장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일찍 찾아온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버스 정류장에서는 쿨링포그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도심의 열기를 식히지 못합니다. 오늘 영서 지역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6개 지역의 폭염 경보가, 인제와 철원 등 5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7.4도, 영월 36.9도, 횡성 36.8도, 홍천 36.5도 등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더워요. 지열이 올라오니까 더 거기에다 추가돼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최근 영서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 지리적으로 육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더운 공기가 정체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9.8도, 삼척 29.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여름은 다행히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만큼 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폭염의 원인이었던 티벳 고기압의 발달이 약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작년과 같이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해경이 동해 해역에 중형 헬기 한 대를 추가 배치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릉항공대에
올 연말 국산 중형 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해 총 4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치되는 헬기는 수리온 기종으로 16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최대 시속 27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삼척시의회가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부의 이동 수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도계 캠퍼스가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다며 도계 시가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수업 운영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동 수업을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계 시가지에 복합교육 연구관을 건립하고 있다며 대학 성장과 수업권 강화를 위해 이동 수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천고 카르스트 지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신청 지역은 다수의 돌리내와 우발내가 발달된 동해시 용정공원 중에 카르스트 핵심 지역 23만 제곱미터로 문화재청의 2011년 조사에서 전국 200여 개 카르스트 지대 중에 정선 백봉령 카르스트 지대와 함께 최고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여교수에게 춤을 추자며 몸을 더듬은 강릉의 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심 씨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삼척시의 행정기구 개편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의 행정기구는 2국 4실 22개 과에서 3국 2실 22개 과로 개편됐고 정원이 879명에서 886명으로 7명 증가했습니다. 신성장 사업국이 신설돼 자원개발과 등이 이동 배치됐고 농정과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됐습니다.